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 나는 솔로 모쏠 특집을 보면서 방송 안에서든 밖에서든 좋은 사람 소리를 듣지만 참 속을 알 수가 없는 옥순 같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는 자와 휘두르려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웬만한 분들이라면 이 양쪽을 다 경험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면서 제가 휘둘린 적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제가 휘두르려던 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잘 휘둘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평판이 좋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주변의 시선이지 나 스스로에겐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일단 그런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이나 발언에 확신이 없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쁠까?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의혹을 가져요. 그 불안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거부하거나 미루죠. 그냥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그 상황 자체가 끝나거나 변하길 바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대강대강 상황을 수습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또 부조리한 일을 당하거나 거부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묵인하거나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농담에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 표현을 단호하게 못하고 누구에게든 공손한 태도를 보여요. 옥순 같은 경우 영식에게 가해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나쁜 것까진 아니었더라도 최소 뜬금없다거나 의아하다는 반응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그냥 아 하면서 수긍하고 넘어가거든요. 만약 살짝이라도 옥순의 표정이 변했다면 영식이 주춤하거나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옥순이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관심 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 하나였는지 아니면 몇 명 더 있었는지 물으며 대답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사족을 붙이고 그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 건 영식의 마음이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 본인에게 집중된 관심이 좀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었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식은 그 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도 괜찮냐는 말이냐며 그 사족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되물어요. 그러니까 옥순이 굉장히 당황하고 손짓이 커지면서 횡설수설하거든요. 그 모습이 순간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영식이 바로 상철이랑 나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크냐라고 묻고 옥순은 본심과 다르게 영식이라고 어거지로 대답을 하게 되지만 그 영식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손짓으로 가리키며 얘기를 합니다. 불안 때문에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하긴 하지만 도저히 진실이 아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걸로 저는 보였어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보면 휘두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상대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금세 파악하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 가치관에 의혹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줘요. 예를 들면 누군가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그거 확실해?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하면서도 뾰족하게 부지불식간에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제 직속 상관이 늘 저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복사기 사용법도 능숙하지 않을 때라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말하면 그게 정답이 있건 없건 옳건 그르건 간에 제 말을 신경질적으로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말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는 내가 뭘 또 잘 몰라서 실수한 건가? 하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그 이후엔 여지없이 좀 버거운 일정으로 일을 지시하거나 본인의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부당한 지시에도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포지션이니까요. 어느 정도 제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된 건 업무나 회사 시스템에 좀 능숙해져서 자신감이 붙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리숙했던 저를 타겟팅했던 것이었죠. 상대의 공격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냐 아니냐. 저는 공격을 당하는 사람도 공격을 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다는 말은 어른에게 쓰는 말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성숙하다라는 건 정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유치한 농담을 한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건 아니고 아이가 어른같이 꾸몄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어른은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도 성숙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는데 성인의
아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적어놨었는데, 성숙하다는 건 내면의 아이의 모습을 얼마나 극복하고 포용했는지로 결정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이였던 시절이 있고 서서히 어른이 됐어요.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라고는 하지만 그날이 되면 갑자기 뚝딱하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의 아이는 늘 존재하고 보이지 않을 뿐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아이를 딛고 일어서서 감싸 안을 만큼 성장을 해서 자신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내면의 아이를 좀처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만 그 아이가 밖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진짜 아이라고 한다면 미숙함을 드러내더라도 연령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용인이 되겠죠. 하지만 성인은 사회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내면은 아직 아이처럼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 책임 떠넘기기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조종과 지배가 용이한 누군가를 발견해야만 본인의 아이 같음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양이 비위를 맞추고 순응을 하면 할수록 지배자의 욕구는 더 커지는 겁니다. 상대를 지배함으로써 내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바꾸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 사람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방법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쉽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어른이 그렇지 못한 건 주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주체적이고 어른스러운 사람은 쉽게 희생양으로 타겟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 가장 중요한 건 상대로 하여금 공격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상대가 인식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몇 가지의 노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나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욕구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은 원하는 걸 강하게 청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노라면 미련 없이 접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억제해서 말을 아끼지도 않고 반대 의견에 부딪혀도 타인을 압박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요청하거나 은밀하게 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무례한 부탁을 했을 때 의도적인 침묵을 하거나 짧게 말하기입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잠깐의 침묵이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부탁을 철회하거나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어렵다면 즉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다 대화의 속도를 내가 결정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입장이 역전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언젠간 저 사람이 이해해주겠지. 내가 이번 일만 마무리하면 날 인정하고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출 거야. 근데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상대의 이해가 아니에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복종하고 만만해 보인다면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복종하게 되고 그럴수록 공격자의 공격 본능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나의 욕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남들의 말에 쉽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중요한 목표는 잊혀집니다. 이 사람 말에도 yes, 저 사람 말에도 yes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주체적이지 못한 아이 같은,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없어도 가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해서 존재감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많든 적든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톡방 안에서 투표를 하거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의 의견은 꼭 들어봐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굳이 그 사람 의견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의 가치를 깎는 일입니까? 주로 잘 휘둘리는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고 싶다면 때로는 단호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의 말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또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씌워도 괜찮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옥순이 대화를 할 때를 보면 상대의 의견이 무엇이든 간에 동조를
해결을 해줍니다. 아니다 싶은 말에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요. 여럿이 이야기할 때는 여론이 따르는 방향으로 에둘러 말을 하죠.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상대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화법이지만 본인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만만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고 말이 와전됐을 때 너도 동의했잖아. 혹은 남녀관계라면 네가 나한테 여지를 줬잖아 같은 류의 말로 후폭풍에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평판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옥순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옥순 같은 성향이 상당 부분 있어서 심적으로 힘든 나날들이 있었고 나름의 스트레스를 이기며 아주 조금은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전투력이 너무 없으니까 남편이 말싸움 하는 법을 가끔 알려주는데 말싸움 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끝 어미만 강하게 되물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러저러해서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러이러하니까 돌아가세요 하면 돌아가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며 특훈을 받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써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평생 못 써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저나 옥순 같은 성격의 시청자분들이라면 조금 공감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